10월 7일 월요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10월 첫날 중동 전쟁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이번 달 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낌 이대로 계속 잘 가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또 기대를 하면서 고용지표도 대기를 했는데 해당 고용지표 역시나 우리 기대 그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줘서 또 시원한 금요일 증시를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고용지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시원했던 금요일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3대 지수 흐름부터 보시죠. 이날 9월 고용보고서 결과를 받아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고용시장의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냉각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와는 다르게 예상보다 호황세를 띠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안도감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던 고용보고서 결과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가 일제히 1% 안팎의 오름세로 화답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42,300포인트 선을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이날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좀 커져가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연준이 다시 한번 B컷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확률은 이제 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틀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50bp 확률은 0%, 25bp 베이비컷을 단행할 거란 확률이 97.4%로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 상황이 지금 괜찮은데 싶다 보니까 금리를 오히려 지금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다 라는 동결론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6%로 올라와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날 10년물 금리가 3.4%의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6.2%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종목별 흐름 보시죠. 이날 M7 종목들 일부가 강하게 상승을 주도해줬습니다. 메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까지도 강한 시세를 연출했는데요. 테슬라 이제 이번 주 드디어 많은 기대를 받았던 로보택시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LA 시간으로는 오후 7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 11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인도량 미스가 나면서 한 주간 4%나 급락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딱 400대 미스가 난 건데 5%, 4% 급락이라니 이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테슬라를 두고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만약에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보된 혁신적인 기술력을 증명해 주면서 이 명제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주가 역시도 화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이날 주가 흐름은 4%의 급등이었고요. 하루 만에 $250 선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타의 주가도 연일 달리고 있습니다. 2.3% 상승을 하면서 이날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마크 저커버그 CEO의 재산도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2,060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세계 2위 부호에 올라왔다. 이런 뉴스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를 앞지르고 있는 인물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밖에 없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595 선에 걸쳐져 있고요. 반도체주들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1.7% 상승했는데요. 사실 이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었고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면서 이 목표가를 $155로 높여잡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비교했을 때 24%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주가는 $124.9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르자 대표적인 경쟁사인 AMD의 주가도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4.94% 뛰어 올랐는가 하면 여타 반도체주들 역시도 대체적으로 상승에 동참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 환하게 초록불을 켜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비스트라 그리고 C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룹, GE 버노바, 그러니까 원자력 에너지 사업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이 시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거기에 이어서 지난주에 구글의 CEO까지 원자력을 활용해서 전력 조달을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비스트라가 이날 4.5% 급등을 했고요. 지난 19거래일을 돌이켜봤을 때 딱 하루 빼고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지금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을 통한 전력 조달을 모색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후보 업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증시 이번 주 일정까지 확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 가장 주목받는 기업 이벤트 역시나 10일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월요일에 엔비디아의 AI 서밋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헬스케어, 제조업,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 글로벌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AI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AI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로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는 수요일에 미국의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금요일에는 JP모건,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주들이 이번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본격적으로 끊어준다는 점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마지막을 장식했던 노동지표, 시장이 기대했던 지표인 만큼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려줬는데요. 이렇게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의 이 고용 증가폭 예상보다 더 강력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9월 고용 증가폭은 8월 증가폭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전문가 전망치 대비 크게 웃돌며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실업률 역시 4.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했고 전문가의 예상치인 4.2%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네, 아무래도 9월 노동보고서 이 경제 신호에 특히나 연착륙의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8월에 블랙 먼데이를 야기했던 게 바로 이 7월 고용 보고서였던 만큼 이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지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긴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결과 열어보니까 9월 고용 보고서는 25만 4천 건 증가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였던 15만 건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상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업률 역시나 시장이 4.2%가량을 예측을 했는데 4.1%로 이 시장의 예상에 비해서 더 많이 진정되고 있다. 고용시장, 특히나 경제 상황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고용 상황 견조함을 뛰어넘었다. 견조함을 넘어서서 강력한 상황을 시사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를 두고 비컷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전망도 상당하고요. 이전에 체린 앵커와 살펴봤다시피 지금 페드워치가 공개한 금리 인하의 확률 50bp의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이고요. 동결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6% 사실 큰 비율은 아니지만 25bp의 가능성이 정말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동결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 상황 우려와 달리 더 견조한 상황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비컷 단행 가능성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시장 탄탄한 고용지표 덕분에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눈에 띄는 낙폭을 보였던 게 바로 이 리비안이었습니다. 이 리비안이 부품 차질로 인해서 연간 생산량을 줄여들으면서 하향 조절을 하면서 3% 넘는 낙폭을 보였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이 부품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회사 측은 R1 모델과 이 상용 벤 제품의 부품 부족 탓에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리비안의 연간 생산량이 줄어들면 올해 4분기까지 매출 총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려던 당사의 목표가 좌절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날 리비안이 3분기 생산량 전망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수준이 3분기 인도량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 크게 밑도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던 리비안의 주가가 이제 확실히 꺾였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 거의 50%가량의 주가의 낙폭을 보였는데 이렇게 또 한 번 이 테슬라와 다른 방향을 걷게 되면서 이제 지금 전기차 업황이 너무 어렵구나라는 점이 소비자들이 더 걱정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보다 생산량도 인도량도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어떻게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우려감이 더 강력한데요. 지금 사실 리비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황, 특히나 이 전기차 섹터 내에서의 지금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 폭풍 속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이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기차에 관련된 계획들을 좀 정리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전기차 관련된 생산 계획을 포기하거나 이미 철회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면 확실히 전기차 캐즘이 예상보다 더 길게 오래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이 자동차 전망에 대해서 매력적인 시각에서 보류 측면으로 전환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 전기차 생산 판매량 하락 전망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 작년에는 20%에 30% 상승 전망이 확인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10%가량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년 대비 50%가량 하락한 상황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차 전기차 출시도 미뤄지고 있고 지금 새로운 이 구매를 계속해서 늦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은 좀 좋지 않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모든 자동차 업계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바로 테슬라와 페라리와 같은 이 고급 차량 단에서 전기차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일정은 이번 주에 다가오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일정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단연 이 테슬라 자체의 주가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기차 산업의 이러한 분위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아무래도 완전 자율주행 차량,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로 와 있는지,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기술이 어느 정도의 상황을 이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의 기술적 단의 체크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인 전기차 지금 분위기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회의적인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자율주행 택시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비용단에서 지금 교체 비용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은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런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지금 기술력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전기차 시장 좀 흐름이 바뀔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이번 금요일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주 큰 관건, 이 관전 포인트는 중국형의 저가형 모델을 어떻게 경쟁력 뒤바꿀 수 있을지, 중국산 전기차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 정부들이 관세라는 지금 칼을 빼들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유럽연합이 또 한 번 관세율을 올리겠다, 45.3% 확정치를 내놓았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향후 5년간 4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회원국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기존 관세 10%에 더해서 최종 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앞서 미국이 먼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관세 조치를 이행했는데 이번에 유럽연합이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많으면 45.3%, 정말 높은 수준의 관세인데요. 이 수준을 이달 말부터 이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연방정부 측에서는 어제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관세를 강력하게 때리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유럽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유럽연합 측에서는 중국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관세 인상이 시행된다라고 한다고 해도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지니까요. 해당 일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글로벌 기업들은 독일의 기업들입니다. 이번에 관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던진 국가가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의 3분의 1, 독일 자동차의 3분의 1 매출이 중국단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이렇게 보복 관세나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거세진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유럽연합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또 조정이 될 수 있을지 해당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간에 국제유가 변동성이 좀 강력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좀 불거지면서 상승폭도 강력했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만약에 지정학적 갈등이 특히나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큰 낙폭도 예상된다라고 경고한 만큼 지금 상승폭은 긴장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값은 0.48%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 글로벌 토글픽 AI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읽을 만한 종목, 이 주가 예측 AI 정보로 토글 AI 픽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월가 전문가들이 만든 주가 예측 AI 정보로 이 목표가뿐만 아니라 기대 상승률 그리고 손절 쉴드 차단까지 제시해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록히드 마틴입니다. 초음속 여행 외에도 이 국방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록히드 마틴 최근에 자사주 매입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토글이 픽한 목표가 103.64달러 이미 달성한 상황입니다. 추후에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인터랙티브 에너지입니다. 우선 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표가는 168.24달러, 27%라는 큰 폭의 상승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최근에 부진한 실적 그리고 수요 둔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CEO 교체로 인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AI가 보는 목표가는 103달러로 현 기준가 대비 6% 상승, 가능할지 해당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AI픽 리뷰 전해드렸습니다.